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더 먹어야 근육이 유지된다. 저 역시 외과의사로 훈련받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근육은 생존을 의미한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고기가 필수라는 것이 의학계의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75세 이상 환자들의 대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몸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흡수 능력이 떨어지며 근육세포 자체도 단백질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이 현상을 연구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나볼릭 저항성. 쉽게 말하면 고기를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배는 부르지만 근육은 그대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도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전통 음식들이 노화된 몸에서 오히려 고기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근육 단백질 신호를 증폭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영양 흡수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실험 연구에서는 일부 음식이 고기보다 3배 이상 강한 근육 활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근육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염증 감소, 혈당 안정, 수면 개선 회복 속도 증가, 몸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몸에 특히 효과적인 전통 음식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효과가 낮은 것부터 가장 강력한 음식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위 음식은 연구자들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적은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 유지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정말 힘을 만들어주고 있나요? 댓글에 나이를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조용히 식탁 위에 올라왔지만 과학이 그 가치를 이제서야 인정하기 시작한 음식입니다. 바로 된장, 즉 발효콩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을 단순한 국재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콩 단백질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효된 콩 단백질은 일반 콩보다 최대 12배 더 흡수가 잘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단백질을 작은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미리 분해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노년의 몸에서도 쉽게 흡수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이 영양소는 칼슘을 혈관이 아니라 뼈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도쿄대학 연구에서는 된장국을 자주 먹는 노인이 골밀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된장의 또 다른 장점은 장 건강입니다. 발효식품의 유익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영양 흡수 능력을 높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된장국 한 그릇이 몸 전체 영양 이용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추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끓인 뒤 불을 끄고 된장을 풀어 넣는 것입니다. 끓이면 유익균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 한 그릇만 꾸준히 드셔도 몸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음 음식은 근육과 관절 건강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 음식은 우리 조부모 세대가 잘 알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현대 식단에서는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짜 사골 육수입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끓인 뼈 육수에는 특별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 글리코사미노글리칸, 히알루론산, 이 세 가지는 관절과 연골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특히 콜라겐은 피부뿐 아니라 근육과 힘줄에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래 끓인 육수 속 콜라겐은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젤라틴 형태의 콜라겐이 소화 과정을 더 쉽게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는 노인이 매일 2컵의 사골 육수를 마셨을 때 8주 후 관절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글리신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염증 감소, 수면 개선, 항산화 시스템 강화, 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글루타치온이라는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생성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골 육수는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노년 건강을 지탱하는 영양 농축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4시간 이상 천천히 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두 컵씩 따뜻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음식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 자체를 바꿉니다. 세 번째 음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바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조리한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겨자잎, 이런 채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샐러드로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채소는 식물 세포벽이 단단해 소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 흡수가 떨어집니다. 전통 식단에서는 항상 채소를 익혀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함께 조리했습니다. 올리브유, 기버터, 코코넛 오일, 이런 지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최대 5배 증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질산염입니다. 채소 속 질산염은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늘립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연구에서는 채소를 먹은 노인이 운동 중 근육 산소 공급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 익힌 녹색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음식은 완벽에 가까운 영양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다에서 온 작은 영양 창고입니다. 바로 정어리입니다. 특히 뼈째 먹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놀라운 영양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 C2, 셀레늄.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정어리 뼈의 칼슘은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연 상태 칼슘이 몸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EPA와 DHA는 염증을 줄입니다. 노령이 근육 감소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만성염증입니다. 그래서 정어리를 꾸준히 먹은 노인은 근육 감소가 더 느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전거리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음식은 장수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많은 연구자들이 가장 놀란 음식입니다. 바로 렌틸 콩과 콩류입니다. 세계 장수지역 연구인 블루존 연구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된 식단이 있습니다. 바로 콩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콩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 섭취가 20g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약 7%에서 8%까지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백질 공급 방식입니다. 콩 단백질은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래서 노년 근육에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 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먹입니다. 유익균은 부치르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염증 감소, 면역, 강화장 건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장 건강과 근육을 동시에 돕는 음식입니다. 콩을 먹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콩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는 콩을 바로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에 불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조리 단계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콩에는 렉틴과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식물에게는 보호장치이지만 인간의 몸에서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소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성분들이 소화 불편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요리에서는 콩을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때로는 하룻밤 동안 물에 불려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렉틴과 피틴산의 상당 부분이 분해됩니다. 그 결과 콩 속의 영양소가 훨씬 더 쉽게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천천히 조리하는 것입니다. 강한 불에서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방식입니다.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 부드럽게 익히면 콩의 조직이 완전히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콩의 단백질과
섬유질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콩을 물이 아니라 사골 육수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미네랄, 콜라겐이 함께 결합되어 훨씬 더 강력한 영양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조리 과정에서 양파, 마늘, 강황, 커민 같은 향신료를 추가하면 항염 효과도 높아집니다. 이 향신료들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완전히 익은 콩은 거의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소화 흡수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보다 천천히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을 더 잘 활용합니다. 콩의 단백질은 바로 이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아미노산을 공급하면서 근육 조직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 지역에서는 하루에 한 번 콩 요리를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콩 요리에는 또 하나 중요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레몬 또는 약간의 식초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 흡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콩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함께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타민C는 철분을 몸이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요리에서는 렌틸콩이나 병가리콩 요리에 항상 토마토나 레몬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영양학 연구에서도 이 조합의 효과는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비타민C가 포함된 식사를 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몇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년기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분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근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분은 단순히 혈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육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콩과 비타민C의 조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근육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돕는 매우 강력한 영양 전략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조합은 현대 영양학이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전통 문화 속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렌틸콩 스튜에 토마토를 넣었고, 인도에서는 콩 요리에 레몬이나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콩 요리에 김치나 채소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러한 전통 음식 조합은 단순한 요리 문화가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건강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음식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된장 사골, 육수 녹색 채소, 정어리콩, 이 음식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몸의 영양 흡수 효율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몸이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흡수 능력도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몸이 실제로 사용하는 영양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된장은 발효 과정을 통해 단백질을 미리 분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쉬워집니다. 사골 육수는 젤라틴 형태의 콜라겐을 제공하여 관절과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녹색 채소는 혈류를 개선하는 질산염을 제공합니다. 정어리는 단백질과 오메가3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콩은 장 건강을 개선하는 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모든 음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몸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이 음식들을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바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섭취하면 몸은 서서히 새로운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며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볍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과를 경험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된장이나 발효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어리 역시 좋은 음식이지만 염분이 많은 제품보다는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어떤 음식도 한 가지 음식만으로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만들어집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움직임,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몸은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들은 건강의 모든 해답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생활을 돕는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음식들은 특별한 건강식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된장 한 숟가락, 따뜻한 사골 육수 한 컵, 올리브유로 살짝 익힌 녹색 채소 한 접시, 정어리 한 캔, 그리고 부드럽게 끓인 콩 한 그릇. 이 5가지 음식만으로도 노년기의 몸은 훨씬 더 안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번 된장국을 먹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콩 요리를 한 번 더 추가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몇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다가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은 다릅니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건강은 바로 그 꾸준함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순히 많은 음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75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 근육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몸이 그 영양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전통 식단 속 음식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된장의 발효 영양, 사골 육수의 콜라겐, 녹색 채소의 혈류 개선 효과, 정어리의 오메가3, 그리고 콩의 장 건강과 단백질. 이 음식들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먹어왔고, 이제 현대 과학도 그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바꾸는데 거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식탁에 작은 음식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 이 음식 중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몇 주 후 여러분의 몸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와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